공동주택에서 갖춰야 할 우리들이 살아가는 행복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네. 옆에 사람을 배려하는 것 이상 저는 없다고 봐요. 네. 그거 하나만 되면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네. 편리하면서 행복한 주택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죠. 공동주택의 문제점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법을 논할 때 네. 소통, 배려 이런 개념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소통이나 배려는 사실 공동주택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는 삶 자체에 저는 그 두 개는 비타민제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비타민제는 어떤 삶의 활력소, 이게 항산화 이런 기능이 있는 것처럼 정말 삶을 삶답게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비타민에 비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꼭 공동주택이 아니어도 배려하고 소통이 되는 생활이나 삶이 된다면은 네. 그거 자체가 저는 긍긍에 사는 목적을 달성을 할 것 같아요. 인간이 사실 최고의 가치는 행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사람마다 어떤 대상물에 규정을 하는 게 각각 다른데 네. 한국의 이제 아파트 문화를 사람들이 몇 평에 얼마 이걸로 많이 이제 논하는 그런 자본이 우선시되는 네. 시대다 보니까 그러는데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매매의 대상이 아닌 네. 정말 내가 사는 집을 네.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그 사는 집이라는 것은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고 모든 게 즐거운 네. 그런 공간이 돼야 되는 게 집이잖아요. 네. 그렇게 이루어지려면은 거기에 비타민제 같은 네. 그런 게 작용을 해야 되고 그게 저는 배려하고 소통이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어요. 네. 그게 단순히 아파트 구성원뿐만 아니라 네. 가족 간에도 네. 소통하고 배려 있으면은 네. 저는 만사형통이고 국민들 간에도 소통 배려 있으면은 만사형통, 직장도 그렇고 국가 간에 요즘에 미국, 중국 무역 분쟁이다 한참 시끄러운데 네. 서로 간에 배려가 있었다면은 그렇게까지 맞닥뜨리고 네. 다른 나라들을 힘들게 하는 쪽으로 빠져들지 않았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소통과 배려야말로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 또는 우리가 갈망하는 그 목마른 것을 네. 해결해 줄 수 있는 수단이 결국은 그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요. 네. 소통과 배려는 누가 주는 거 아닙니다. 네. 결국은 자기로부터 네. 실천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지 내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네.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거 아니거든요. 처음에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것이 소통인데요. 네. 흔히 소통이라고 하는데 좀 소통을 좀 못하는 사람들이 보통 나는 무게 있는 사람이고 내가 먼저 인사하기 싫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인사하지 내가 뭐 꺼줄 게 있어라는 그 무게감 어떤 그 외형적인 것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이 보통 그렇게 못 하시거든요. 아니면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먼저 웃어가면서 저 사람하고 소통을 하느냐 이런 게 좀 부족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본다면 진정으로 강하고 내적으로 어떤 자기 그 가족에 대한 개념이 강하다면 소통이 공동주택에서는 꼭 해야만 되는 필수 요소다. 권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크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훌륭하고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들 네.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거라면은 그 사람도 만족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인정을 받으려면은 아무리 권위 의식이 큰 사람마저도 상대방의 소통을 해야 그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거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게가 소통의 첫 단계거든요. 네. 나 혼자만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것부터 소통이지 나 혼자만의 생각 또는 내 생각을 물어볼 필요도 없이 한다는 것은 이미 소통의 개념이 아닌 거죠. 그럼 막힌 사람이죠. 그렇죠. 답답한 사람. 우리가 평소에 이제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사회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상대방한테 먼저 인사하고 좀 미소 지어주고 이런 것들이 내 이미지를 올릴 수 있는 길이고요. 또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풀어서 어떤 내 능력을 얘기할 수 있는 그 디딤돌이 되거든요. 사람이. 층간소음도 내 자녀들이 뛰어놀아가지고 밑에 층에 어떤 피해를 준다라고 했을 때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은 앞으로 커 나가는데 그 자녀도 언젠가는 공동주택이라는
것을 또 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자녀도 이 지금 이 시대에 층간소음이다 뭐 이렇게 서로 소통을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소통이라는 것이라든가 배려라는 것을 어디 학원에 미술학원 보내고 피아노 학원 보내고 돈 들여서 뭐 그런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자기 자녀에게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이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특히 말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도 또 시끄럽게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소통이나 배려를 교육시키는 게 부모로서는 중요한 그 교육의 근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특히나 문제점으로 요즘에 많이 거론되는 것 이면에 보면은 교육의 기회를 포기를 했던 것들이 많습니다. 네,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입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과목이라든가 어떤 교과 과정들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뒷전으로 밀려났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본 애절에 관계된 것, 네, 배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그 약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라나는 자녀들 네, 요즘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과거에 네. 그 애절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타이밍에 못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네. 그런 것이 가정교육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쭉 잘 안 되다 보니까 뭐 넌 너고 나는 나다 그런 교육 자체가 없었던 거죠 부모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또 내려오면은 그 세대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인공이 돼서 살고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교육을 진정한 그 어떤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그런 층간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흡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교육이 돼 왔다면 공동주택에 당연히 들어가 살 때부터 우리가 공동 문화를 가지고 이런 기본 A를 지키고 살아야 된다라고 교육이 돼 왔다면 지금쯤은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많이 안 하고 살고 또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라든가 또 왜 내 집 갖고 내가 사는데 그러냐는 그런 자기 이기적인 그런 사고가 계속 이어지다 보면 이건 끝도 없는 얘기고 해결점도 없는 얘기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자녀가 상대방한테 어떤 A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권위 있는 부모가 대응했던 그런 드라마에서 잘 나오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자고요. 네. 분명히 교육적으로 자기 자녀가 잘못했는데도 그것을 이제 체벌하는 학교 선생님을 예로 들자면은 네. 체벌이 분명히 합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부모가 쫓아가서 왜 자라나는 남의 기를 죽이느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을 고소하고 오히려 선생님한테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상황들이 오늘에 이르러 가지고는 상대방한테 배려를 안 하는 사회적인 문제죠. 시민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네. 상대적으로 그렇게 소홀히 하는 애절 교육 대신에 입시 교육 위주로 흘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는 최소한 네. 정상적인 어떤 문화를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네. 지금 사회 곳곳에서 궤도를 이탈하는 현상들이 나오는 것을 정상으로 돌리는데 어느 정도 아파트 문화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층간소음의 문제가 갈등이 생겼을 때 네. 그걸 이웃 간에 해결하는 그 모습 자체도 하나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파트에서 이루어지는 주차 질서, 네. 흡연 문화 네. 이런 것을 자녀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어느 게 바람직하고 어떤 게 정말 배려가 되는 문화고 소통이 되는 거라는 것을 같이 공유를 한다면 네. 저는 훌륭한 가정교육의 교육 자료가 되지 않을까 네. 이것까지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네.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는 상당히 경제적으로는 많은 발전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층간소음은 사실은 평소에 인사라도 하고 지내는 소통만 되더라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그 담배 연기도 사실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근데 내가 배려하려고 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배려라는 단어가 크게 생각하면 크지만은 내가 남한테 피해가 되겠다. 그리고 밀집되어 있는 공동주택은 당연히 피해가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배려도 내 자신부터 지킬 수 있어야 공동주택에서 살아나가는 기본 자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배려한 만큼 네. 나도 그 배려를 받는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네. 우리가 꼭 하나 주고 하나 받고 이런 개념을 떠나가지고 네. 내가 실천한 만큼 나한테 돌아오는 게 세상 이치로 네. 이해를 한다면은 정말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배려는
우리가 남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흔한 예로 들어서 애완견을 키우지 않습니까? 애완견을 키워도 내가 뭐 이뻐해주면 그 애완견이 꼬리를 흔들고 발때 철랑철랑 다니는 모습을 보면 제가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내가 뭐를 배려를 먼저 하면 그게 나한테 돌아온 게 훨씬 내 행복으로 다가오는 게 많다는 거죠. 그것이 나는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려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장님 말씀처럼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주거 문화에서 우리가 밀집된 주거 문화에서 이 배려만큼은 꼭 필요하고 소통만큼은 꼭 필요하지만 밖에서도 사회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결론이고 제가 이제 한마디로 압축한다면은 네. 배려와 소통은 어차피 우리가 공동 사회 생활을 하는 입장에서는 비타민이다, 삶의 윤활유다 이렇게 네. 표현하고 싶어요. 네. 공동주택의 근본적인 행복은 소통과 배려다. 소통과 배려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동감입니다. 네, 동감입니다.